끝났죠. 이제 방학 특강이 오늘로써. 그죠? 그렇게 되고, 여기 미금 기준으로는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그죠? 일요일부터 이제 다시 정규 수업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2시 반에 수업이 있으니까 그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뭐 할 거냐면은 스텝 1의 93페이지 보면 단어의 형성이라는 이제 문법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좀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적성고사에서 문법 문제가 출제되는 트렌드를 보면은 일단은 혼문장하고 견문장 구별하는 문제. 이거는 뭐 전체적인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견문장은 꼭 좀 구별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알다시피 혼문장, 견문장이 그냥 단순하게 뭐 그걸로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견문장이라 하면 곧 얘가 뭐라는 거예요? 서술성을 가진 용언이 2개 이상이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즉 가변어가 문장 안에 2개 이상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가변어처럼 생겼는데 안 그런 애들도 있거든. 그죠?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차원까지 거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합성어 문제가 많이 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두 축 중에 하나가 요거는 파트에 있으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당연히 좀 남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간민가, 그죠? 간민가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에서 미리 공부를 했겠죠? 그죠? 근데 수능 특강에서 아마 간민가를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그럴 거야. 간민가가 생소할 뿐이지 딱히 뭐 어렵다거나 뭐가 특별히 출제될 만한 그런 거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스토리를 한번 파악을 하고 간다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93페이지 단어의 형성으로 가죠. 자, 이쪽 파트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걸 묻는 거야. 근데 이제 요 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뭘 학습을 한 거냐면 요 전 단계에서 품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 그죠? 그러니까 품사, 우리나라의 국어의 품사가 몇 가지였지? 5원, 9품사니까 품사 모두 몇 개였어? 9가지였죠. 그지? 참고로 이제 가장 중요한 애들이 누구냐면 체언하고 용언이었는데 체언이 뭐였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맞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현면적성 공부를 했으니까 앞으로 살면서 누가 만약에 명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 기능론으로 대답해야 되죠. 명사가 뭐야? 그럼 사물의 이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자, 뒤에 뭐가 붙을 수 있으며?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며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지? 마찬가지로 수사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도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말 그대로 뭘 나타내지만 숫자를 나타내고 있죠. 숫자를 표현하고 있지만 뒤에 누가 결합할 수 있다? 격조사. 그래. 그거 얘기 안 하면 수사와 수관형사 어떻게 구별할 건데?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명사, 대명사, 수사의 공통점은 뒤에 누가 결합한다? 격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격조사는 뭐 될 수 있어요? 생략될 수 있어. 그치? 생략된다고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면 뒤에 뭘 붙여보자? 조사를 붙여보자.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생략만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격조사에다가 이상한 걸 덮어 씌우는 수가 있지. 그죠? 나는 밥을 먹고 싶어. 당연히 밥을이면 목적격 조사가 붙어야 되는데 뒤에 이를 넣어가지고 나는 밥이 먹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 밥이 같은 경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덮어놓은 거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뭘 넣어보자? 정상적인 격조사를 넣어보자. 그지? 분명히 밥을 먹고 싶다는데 밥이 먹고 싶다고 되어 있으면 요런 놈들 우리 뭐라고 했었지? 뭐였어요? 조사 중에서 무슨 조사? 보조사라고 깡패 같은 놈이 있었지. 그지? 아무데나 다 붙을 수 있고 기존에 있던 격조사를 그냥 눌러서 덮어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를 우리 이제 활용하는 말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용언이라고 하는데 저 2개만 있는 게 아니지. 그지? 서술격 조사, 이다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세 놈은 전부 다 활용하는 말들, 모습이 바뀌니까 가변어 이꼴 뭐다? 서술어.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거야. 그러면 이번 챕터에서 뭐 하냐면 걔네들이 묶여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교재 여기 93쪽 보니까 형태소라는 말이 나오죠. 형태소가 뭐죠, 여러분들? 뭘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입니까? 뜻. 그죠? 뜻과 관련된 최소 단위입니다.
그지? 참고로 이제 뜻을 구별하게 해주는 채소 단위는 뭐였어요? 의문이었지, 의문. 그죠? 의문이고. 뜻 자체를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채소 단위는 형태소였는데, 자, 이 형태소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잖아요. 진짜 뜻이 있는 애들과 사실 뜻은 없는데 문법적인 기능만 담당하는 애들은 아니죠. 그래서 진짜 뜻이 있는 애들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 아니다, 얘는 그냥 문법적 기능만 담당한다 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형식 형태소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실질 형태소에 들어가는 애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품사들 중에 뭐가 있어? 당연히 누구 들어가야 돼? 체언 3종 세트인 누구? 명사, 그죠? 대명사, 그 다음 누구? 수사 들어가야지. 그렇지. 그 다음 또 누구 들어가야 돼? 또 누구 들어가야 돼요? 동사, 형용사 같은 애들을 활용하는 애들을 우리 뭐라 그랬지? 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언. 그죠? 용언 중에서도 뜻이 있는 애들은 어느 쪽이었어? 먹다 같은 경우는 뜻은 어디에 있었나? 앞에 있었잖아. 앞에. 그죠? 그러니까 용언에 누구? 어간. 참고로 내가 용언에 어간이라고 썼지만 여러분들 요 안에는 동사, 형용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뜻 있는 애들 누가 있었지? 관형사. 그지? 관형사. 그 다음에 부사 이런 애들 다 뜻 있잖아요. 그지? 다 뜻 있고.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누구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빼놓은 게 감탄사 뭐 이런 애들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실질 형태죠. 뜻이 있는 애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빠진 애들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 5원 구품사 중에서 이제 빠진 품사 하나 있죠. 뭡니까? 조사. 그지? 조사. 그지? 조사가 무슨 뜻이 있어? 기능만 있지. 역할만 있지.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용언에 어간이 여기로 들어간다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용언에 어미가 들어가야 되지. 꼬랑지가 들어가야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요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먹다가 먹이다가 되면 의미가 좀 어떻게 돼요? 달라지지. 그지? 사동이 돼버리지. 그지? 먹다가 먹히다가 되면 뭐가 됩니까? 피동이 돼버리지. 그지? 뭐 이런 애들 우리 뭐라고 그래? 접사라고 하지. 뭐 접사는 앞에 오면 접두사, 뒤에 오면 정비사긴 하지만 어쨌든 다 우리 통틀어 접사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뭐냐면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실질 형태소 중에서 제일 이질적인 거 하나 빼라 그러면 요놈 좀 빼고 싶은데 용언의 어간. 왜냐하면 얘는 지금 혼자 쓸 수 있나? 혼자 쓸 수가 없죠. 어간 뒤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어미가 있어야지. 이거 혼자서 어떻게 쓰나? 그지? 그러니까 이 용언의 어간만 여기서 딱 빼버리면 남은 놈들은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 혼자 쓸 수 있죠? 예. 그렇게 혼자 쓸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자립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혼자 쓰지 못하는 놈을 여기로 데리고 와서 여기다 결합을 시키면은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지. 그지? 자, 요겁니다. 요거.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막 결합을 해가지고 단어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이번 파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들. 그 예문 보니까 꽃이 예쁘다, 뭐 이런 거 있죠, 그지? 자, 그러면은 당연히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말고 실질 형태소도 한번 봅시다. 꽃이 예쁘다, 뜻이 있는 애들 찾아야 되겠죠. 일단 꽃 뜻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예쁘다는 용언이니까 용언의 어디까지? 어간까지가 뜻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디까지? 예쁘까지네요, 그렇죠? 자,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조사 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미, 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뭐라고 봐야 돼요?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유감스럽게도 예쁘는 뭐 뜻은 있지만 혼자 쓸 수 없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된다? 의존 형태소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거지. 그지? 조금 더 복잡한 예문이 옆에 있네. 풋사과를 먹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뜻 있는 애들 보니까 자, 뭐 있어요? 이거 이거 중요하네요. 이거 뜻 있나? 아까 누구? 접사는 뭐라 그랬지? 형식 형태소라고 그랬지. 그죠? 자, 그러니까 자, 풋은 뭐라고 봐야 돼? 뜻이 없다고 봐야 돼. 그죠? 접사니까. 조심해야 돼, 진짜로. 우기는 학생들 있거든? 사과랑 풋사가 다릅니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봤을 때 접사는 뜻이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 별거 아닌 건데, 한 번씩, 그러니까 옛날 적성 문제 있죠. 옛날 적성 문제. 진짜 적성이 적성스러웠던 시절. 그래서 적성 시험이 막 비하당하던 시절이 있었거든. 너 이런 거 푸니? 막 이런 식의. 아주 옛날, 한 11년 전에. 그죠?
그럴 때 무슨 문제 나왔냐면 풋 이런 거 나왔어 진짜로. 그거 틀려버렸어 애들이. 그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그지? 자 그런데 자 풋은 여러분들 풋은 접사니까 당연히 뜻이 없다고 봐야 돼. 형식은 되잖아. 이해되지? 풋. 그 다음에 사과는 뭐예요? 당연히 뜻이 있지. 명사니까. 그죠? 실질 형태소고. 그 다음에 르는 뭡니까? 조사니까 뭐라고 봐야 돼? 형식이 형태소고. 그 다음에 먹다는 어떻게 잘라야 된다? 여러분들 뜻이 있는 애가 누굽니까? 어간이니까 먹까지가 이제 실질 형태소. 그 다음에 다는 형식 형태소. 그지? 자 근데 이제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놈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근데 의존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죠? 자 요겁니다. 요거 별거 아니죠? 그지? 예. 요즘에 이런 문제 나오냐 안 나오죠. 그지? 어느 순간 이제 그 가천대가 적성리그에 참전을 하면서 이게 이제 막 뭐 정말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작년, 재작년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우리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애들을 보잖아. 우리 학원. 우리 학원에 이제 나름 그래도 올해 많이 고3들이 줄었지만 나름 리즈 시절 때는 고3들이 한 4, 50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애매한 성적대의 아이들이 있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면 한 3등급 정도 나오는 아이들.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또 두 부류가 있잖아요. 뭐냐면 이제 첫 번째가 성적이 낮았다가 올라와서 3 정도 뜨는 아이들이 있고, 두 번째가 전통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좀 잘했는데 성적이 좀 애매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많이 올라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면 만족하고 본인의 적성으로 해서 간호사의 꿈을 이루겠다. 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성적이 좀 중학교 때 우수했던 탁월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다 3등 나오는데 조금 더 해서 끌어올리면 뭐 2합 4도 맞출 수 있고 3합 6도 맞출 수 있다라고 해서 되게 그 친구들은 끝까지 논술을 전형으로 알립니다. 근데 이제 생각만큼 성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의외의 결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본인보다 좀 성적이 낮았던 아이가 오히려 가천에 합격해 버린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데, 아무튼 뭐 그러면서 최근 문제들이 많이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요새는 뭐 풋 이런 거 안 물어봐요. 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으로 좀 알고 있자. 인간이니까 까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93쪽 보니까 이제 어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자꾸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어근하고 어간을 맨날 이제 헷갈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어근이 뭡니까? 어근이 근자가 뿌리 근자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 단어의 시작이 어디서 출발했냐 이런 걸 묻는 건데, 참고로 어간은 only 뭐일 때만 가능한 말이지? 뭐일 때만? 용언일 때만 우리가 어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 맞잖아. 용언을 활용을 했을 때 뜻 갖고 있어서 변함없는 쪽을 어간이라고 그러고, 그지? 그렇지 않은 쪽을 엄이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저 슬기롭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슬기롭다. 이거 활용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활용되지? 슬기롭고 슬기로우니라고 하니까 이제 어간은 어디까지인 거야? 그쵸? 요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이제 어간이라고 합니다. 그죠? 어간이라고 하고 이제 엄이라고 하지. 그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 단어가 이제 그러면 애시당초 어디서 출발했냐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서 출발했어요? 어디서 출발했지? 슬기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했겠죠. 그렇잖아. 똑똑하다는 거니까 슬기롭다는 건. 그럼 이 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근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걸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어근은 그 뜻의 출발 지점을 묻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이 어근 이꼴 형태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형태소가 요런 애들을 우리가 형태소라고 했으니까. 그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어를 단어를 보다 보면 어근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애들도 있고 어근이 몇 개인 애들도 있는 거야. 2개인 애들도 있고. 일단 얘 한번 분석해볼까? 자, 슬기라는 어근은 원래 품사가 뭐예요? 뭐겠어요? 여기 얘네들 중에 무슨 품사가 있어? 당연히 명사겠지. 맞잖아요. 그지? 근데 슬기롭다가 되면 이제 활용이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체언이 뭐로 변해버렸어? 용언으로 변해버렸지. 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접사가 되겠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 파생어라고 하지. 그죠? 그러니까 멀쩡한 어근이 누구를 만나서? 접사를 만나서 뜻이 바뀌게 되면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파생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이제 어근이 2개 이상 결합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합성어라고 하지.
그지? 자, 그러면 칠판 봅시다, 여러분들. 합성어 얘기부터 합시다. 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근이 있는데, 자, 그죠? 어근 하나가 그냥 단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형태소 역할을 하는 어근 하나짜리 단어가 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단일어라고 하겠지, 그지? 그리고 어찌됐건 이 어근에 뭔가가 결합돼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복합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일어가 아닌 아이들을 우리 이제 복합어라고 하는데, 이 복합어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구성이 있겠죠. 뭐냐면 어근 플러스 뭐 접사로 이루어진 애들이 있을 거야, 그지? 왜 밑에다 썼냐면 이 접사는 앞에 올 수도 있고 어디 올 수도 있어요. 뒤에 할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근데 어쨌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파생어라고 합니다, 그죠? 파생어라고 하고, 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애들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합성어라고 하죠, 그지? 사실 문제 낼 건 합성어가 훨씬 많아, 그죠? 아마 기존에 우리 주말에 수업 듣던 학생들이라면 얼마나 이 합성어를 강조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이 합성어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시험에 출제될 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둘이 지금 결합을 했잖아, 그지? 결합을 했으니까 첫 번째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요. 자면 우리 예전에 만나면 내가 재우겠는데 내년에 기회가 없어. 내년에 만나면 나한테 논술 배우게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이게 지금 결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물어볼 게 뭐냐면 결합되는 과정을 물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합하고 난 뒤에 뭐가 있다? 결과가 있겠지, 그죠?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이제 그 과정과 결과인데 결과부터 얘기할게요. 이게 제일 직관적으로 학생들이 다 이해를 하더라고, 그죠? 결합했더니 결과가 세 가지가 있더래. 첫 번째가 뭐냐면 대등적 합성어가 있고,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 종속적 합성어가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융합 합성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 이제 왜냐면 적성이 이거 시험 내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사실 수능은 이거 내기가 좀 거시기해요. 왜냐면 이게 수능 문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제 모의고사를 만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수능형 문제는 이게 TMI거든. 이게 너무 투머치하게 그 박스복에서 다 가르쳐줘야 돼. 이거 문제 하나 내려고 진짜 이거 보기를 2개씩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전에 선생님이 재수생들 수업을 하면서 전에도 그런 그 고충을 좀 토로를 했겠지만, 이게 이제 재수생들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위권 재수생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뭐 문법적 지식이니 뭐니 국어 이론을 뭐하러 배우나, 어차피 그 수능 국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조건을 다 주잖아. 문제에서 솔직히 다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안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뭐 찾으면 돼요? 답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 뭐 자시고 이런 걸 뭐하러 수업을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해, 상위권 아이들은. 그 다음에 하위권 애들은 일단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그죠?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다 가르쳐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학원에 왔는데 지금 왜 하나도 안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죠? 그래서 너는 좀 미안하지만 이 수업도 듣고 있다, 저녁에 중2 국어도 좀 들어가서 수업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그게 이제 수능은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내기가 좀 민망해. 왜냐하면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거든. 근데 적성 문법의 장점이 뭡니까? 훅 들어오지, 그죠? 그냥 앞뒤 그냥 맥락 없이 그냥 문제를 훅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중에 다른 거 찾아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대단히 사람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되게 적성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훅 들어오기 좋으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합성어가 뭐냐면 종속적 합성어입니다. 뭐냐면 이제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는데 어느 한쪽의 무게가 확 보내버리는 거야. 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얘만 들어도 느낌이 딱 올 거예요, 그죠? 뭐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털장갑 같은 경우가 그렇겠지, 그죠? 털과 장갑이라는 어근이 결합을 했지만 결국 뭡니까? 장갑이지 그냥, 그죠? 그렇잖아. 결국은 장갑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무게가 뭐 돼버렸다? 쏠려버렸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종속적 합성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대부분의 어떻게 보자면 합성어가 다 이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요,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때 그 밥 먹을 시간이 좀 여러분들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저 뭐 컵밥 이런 걸 먹었다고 칩시다. 저 컵밥 그래봤자 뭐지? 밥이죠? 그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고? 종속이야. 그지? 종속의 사례 한번 들어봅시다. 종속적 합성. 너무 많아서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변인으로서 한마디 좀 하시죠. 자, 종속적 합성의 사례. 시계 바늘. 그렇죠. 시계의 바늘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돌다리 뭐 이런 것도 그지? 그러니까 되게 쉽잖아. 그러니까 둘이 결합했는데 결국은 뜻은 한쪽으로 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많아. 대부분이 종속적 합성어야. 오히려 찾아보기 힘든 게 뭐냐면 대등적 합성어예요. 대등적 합성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뭐 손발 이런 거 있겠지. 그죠? 손발. 이거는 이제 뭐와 뭡니까? 손과 발이지. 그지? 손과 발이죠. 그지? 그래서 대등적 합성어가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우리가 이런 단어 한번 봅시다. 밤낮이라는 단어를 좀 봅시다. 이 밤낮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냐면 밤과 그죠? 밤과 낮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도 있어요. 늘 항상이라는 의미도 있겠지. 이해가 됩니까? 이때 밤과 낮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때만 얘는 뭐가 됩니까? 대등적 합성어예요. 이해가 되지? 그러면 늘이나 항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뭐가 됩니까? 융합 합성어가 돼요. 좀 더 직관적으로 구별할 방법을 주자면 얘가 명사로 사용됐으면 대등적 합성어예요. 근데 얘가 뭐로 사용됐으면 부사로 사용됐으면 융합 합성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출제가 될 거거든.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을까? 피땀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피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써요? 피와 땀의 의미도 있겠지. 하지만 대개는 어떤 의미로 써요? 엄청난 수고나 노력이나 고생을 의미하지? 그지? 자, 그렇게 한 번 더 의미가 거듭나게 되면 얘는 융합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등적 합성어나 and나 중간에 잘라서 무엇과 무엇하는 and나 벗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고 두 개 다 의미가 살아있을 때만 무슨 합성어는? 대등적 합성어예요. 그지? 대등적 합성어는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 굳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대등적 합성어가 사용하다 보면 의미가 바뀌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생각해봐요. 남녀노소라고 하는 것도 처음 출발은 뭐였을까? 남자와 여자와 그 다음에 뭡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래의 출발은 뭐냐면 대등적 합성어로서 시작을 했을 거야. 근데 우리 그거 어떤 의미로 쓰지? 어떤 의미로 써요? 남자, 여자, 뭡니까? 어른, 아이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이렇게 뚝 줄을 서 있어요. 수업 들어오려고. 그죠? 남녀노소 다 오세요. 추석 특강 남녀노소 다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저 외계인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이게 걔는 외계인이어가지고 성 자체가 무성이야. 그치? 그리고 나이가 얘네는 한 몇천 년을 살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한 1000년인데 나이가 지금 뭐 한 몇백 년 살았거든? 그럼 어른이라고 봐야 되나? 아이라고 봐야 되나? 그럼 걔는 여기 못 들어오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녀노소를 갖다가 대등적 합성으로 해석하게 되면 외계인은 수업 못 들어가 추석 특강. 그치? 근데 뭔 소리야? 남녀노소라는 것은 누구나 하라는 의미인데 라고 하면 걔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등적 합성어의 숫자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자꾸 이거 쓰다 보면 의미가 뭐 돼버립니까? 확장되고 변질돼버려요. 이게 별로 없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제 뭘로 만날 거냐면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남는 용도로 아마 등장하는 게 대등적 합성어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융합 합성어 봅시다. 이게 이제 가장 매력적인 의미인데 얘는 뭐냐면 결합을 했더니 의미가 뭐 돼버린 거야? 바뀌어버린 거지. 그죠? 이 제일 유명한 사례만 딱 들어들으면 느낌 바로 올걸? 뭐죠? 융합 합성어의 가장 유명한 사례 뭐지? 무슨 방석? 가시방석. 일단 가시와 방석으로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대등적 합성 아니고요.
가시방석 해봤자 결국 방석 아니냐라고 종속적 합성어라고 우기게 되면 이 고문 도구가 되버립니다. 그죠? 가시방석은 뭐죠? 실제로 가시로 된 방석이 있나? 아니지.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자리, 그죠? 사람 굉장히 어떤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을 우리는 가시방석이 뭐합니까? 비유를 하죠. 이런 것들.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집에 가면 다 있는 거 있잖아. 지난번에 막 비 많이 오고 천둥 치고 그러면 이제 전기 내려가고 그런 거 확인해 봐야 되는데 무슨 집? 두꺼비집. 그 두꺼비집이면 두꺼비네 러버하우스가 아니라 뭐죠? 누전 차단기지. 전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치?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한자어들이 주로 한자어 결합이 융합합성어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사민곡, 송민곡 보면 그 염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우리 사민곡에 나오지 않았나? 그치? 염랑 나왔었죠. 기억나지? 불꽃 염자에다가 서늘할 랑자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염랑이 불꽃 염자는 뭐냐면 뜨거운 거고 랑자는 서늘한 거니까 우리가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뜨거운 거는 계절이 언제가 되고 여름이 되고 서늘한 건 뭐가 되고 가을이 되고 그러면 뭐 여름과 가을입니까? 아니 이거 합치면 결국 뭐냐면 뭐의 흐름? 세월의 흐름이었지. 그치? 그럼 무슨 합성어가 됩니까? 융합 합성. 그치? 그 다음에 우리 저 또 뭐죠?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시를 보면 끊임없는 광음이 피어선 지고 이런 구절이 있어. 광음이 피어서 시인데요. 광자가 뭐냐면 빛이야 빛, 밝음. 음은 뭐냐면 음질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밝음과 어두움이지. 그치? 그럼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밝음은 낮을 얘기할 거고 어두움은 뭘 얘기하고 밤을 얘기할 거예요. 그럼 밤과 낮과 밤이 막 결합됐으니까 광음이라는 것도 결국엔 뭐의 흐름이다? 시간의 흐름. 세월의 흐름. 이렇게 되면 무슨 합성? 융합합성. 이해되지?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융합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응용편으로 들어갑시다. 자, 쥐며느리. 쥐며느리는 무슨 합성어? 쥐의 며느리 아니니까 뭐죠? 융합합성어지. 그지? 쥐며느리가 벌레 있어, 여러분들.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요거 물어보자. 벼락부자. 자, 벼락부자 무슨 합성어예요? 융합. 왜? 그냥 겁나 부자니까. 아니 종속적 합성. 그렇죠. 지금 이 학생이 아주 좋은 어떤 시범을 우리에게 시연해 주었습니다. 여기 진짜 내가 기회 된다면 박수 쳐주고 싶은데 맞아요. 벼락부자 그러면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융합이라고 생각해. 그치? 엄청난 부자, 뭐 깜짝 부자. 아니야. 그래봤자 결국 뭐니까? 부자니까. 그치? 뭐라고 봐야 된다? 종속이라고 봐야 된다. 그치?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요건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천대 또는 을지대 또는 한성대 교수님이라고 하더라도 합성어 문제 낸다 그러면 결국 뭐로 사기칠까? 결국에 물어볼 거는 이게 어떻게 세팅을 해야 돼? 결국에 물어볼 거는 보기 4개 중에서 3개를 뭐로 깔아놓는 거야? 융합으로 깔아놓는 거지? 그죠? 그리고 하나를 이제 뭘 갖고? 요런 애들 갖고 사기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사기도 어떻게 쳐야 된다? 단어만 이렇게 띡띡띡띡 깔아놓지 말고 문장을 줘야지. 그지? 예문을 줘야지. 예문을 주게끔 해서 여러분들 만드는 거. 그지? 문제 대충 어떻게 만들어질지 알겠죠? 그지? 자, 요거 됐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자,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애들이 있는가 하면 뭐가 있다? 비정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국어에서 이제 정상인 애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통사적이라고 합니다. 통사가 뭐냐면 이제 문장의 형식이나 규칙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문장의 규칙을 지켰으면은 정상이야. 네, 그래서 이거는 공부 안 하겠어요. 이게 뭐 정상 뭐라고 공부하나? 비정상만 하면 되지. 그치? 자, 비정상을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한다? 비통사라고 하겠죠. 그지? 자, 비통사의 경우의 수는 크게는 2가지입니다. 이거 세부적으로 나누면 3가지로 쪼개지는데 크게는 2가지, 3가지로 얘기합시다. 그렇죠? 3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앞말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2개가 결합한 거잖아. 어근 2개가 결합한 거잖아. 그지? 근데 앞에 어근이 용언이야, 용언. 용언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용언은 어간과 무엇으로? 어미로 구성돼 있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이 용언이랑 만나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겠지. 미안해, 괜히 복잡하게 쓴 것 같아. 자,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용언하고 누가 만날 수 있다?
용언이 만날 수도 있고 용언하고 누가 만날 수도 있어요. 명사, 대명사 같은 체언이 만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해. 뒤에가 누가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앞에 말 용언에 뭐가 생략되면 이거 생략되면 무조건 비통사입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보자. 뛰다 하고 놀다가 결합하면 이게 통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총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뛰다 놀다? 어떻게 해야 돼? 뛰어 놀다가 돼야 돼. 맞습니까? 그러면 통사야. 근데 이걸 만약에 뭐라고 쓰면? 뛰놀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비통사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 앞에 어미를 지금 생략한 거죠. 이해되죠? 그지? 두 번째, 자, 덥다 하고 밥이 결합을 했어요. 그럼 원래는 통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밥? 덮은 밥이 돼야 되겠지. 맞잖아요. 덮은 밥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해버리면 덮밥이라고 해서 어미를 생략해버리면 어쨌든 뭐라는 거예요? 비통사라는 거지. 쉽지? 그죠? 앞에가 용언인데 어미 생략하면 비통사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역시 우리 그 국어 문법이 극혐하는 거 만나면 안 되는 데 있지. 뭐냐면 부사하고 체언이 어울리는 거야. 여러분들 부사는 누구 꾸며줘? 물론 부사는 아무데나 다 붙지만 그래도 부사는 원래 용도가 뭐 하는 겁니까? 동사나 형용사 같은 용언을 꾸며줘야 되잖아. 그지? 근데 부사가 체언과 결합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 뭐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척척 박사 이런 거. 그지? 척척이 부사야 여러분들. 왜냐면 어떻게라고 물었을 때 답하는 게 부사거든? 맞잖아요. 어떤 이렇게 물었을 때 답하는 게 뭐야? 관형사지. 그지? 근데 어떻게라고 물었을 때 답하는 게 부사야. 그러니까 척척 박사 같은 경우는 부사 플러스 체언이잖아요. 그죠? 그 외에도 뭐야? 요새 비 오늘도 아까 오는데 계속 비 내리던데. 예를 들어 부슬비 같은 거. 그지? 부슬비. 왜냐하면 부슬 비가 어떻게 내려? 부슬 내려. 그러니까 부슬은 뭐 뭡니까? 부사야 부사. 그지? 근데 그거랑 뭐가 붙었다? 비가 만나면. 그지? 자,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응용해볼까? 자, 멍멍개. 자, 멍멍개도 어때요? 멍멍이 뭡니까? 부사지. 그지? 이렇게 하고 이제 사기는 어떻게 칠 거냐면 멍멍이로 사기를 칠 거야. 자, 여러분들 멍멍이 할 때 이는 뭡니까 이거? 이거 접사예요. 그러니까 멍멍이는 합성어가 아니라 저기 앞에 있는 누구로 가야 된다? 타생으로 가야 되지. 그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기를 칠 거라는 거. 알겠지? 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흔치는 않은데 이게 이제 한자어야. 한자 어순인데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어순이 근데 한자 어순이 이제 우리랑은 다르잖아요. 영어랑 한자랑 어떻게 보면 어순이 같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그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데 한자 보면 뭐가 앞에 옵니까? 서술어가 먼저 오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 예문만 딱 봐도 알 거야. 뭐 등산이라는 단어 봐봐. 등산. 이 등자가 뭡니까? 오르다. 어디를? 산을이지. 그러니까 등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순과는 달라. 이 우리 어순대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산등이 돼야 되겠지. 산을 오르다니까. 맞잖아요. 그치? 이런 거 되게 많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책 읽을 때 독서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읽다 무엇을 책을. 이게 우리 식으로 치자면 뭐가 돼야 돼? 서독이 돼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비통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지? 자, 정리됐지? 자, 그 얘기들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우리 교재에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지금 93쪽에 일단 그 복합어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입니까? 94쪽, 그죠? 94쪽 보니까 이제 오른쪽, 94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니까 합성어들 종류가 쭉 있죠. 그지? 통사적 합성어. 그지? 요거 그냥 참고를 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만 알면 되냐면 95쪽에는 무슨 합성어? 비통사. 그죠? 비통사. 봅시다. 자, 비통사를 보니까 선생님 분명히 칠판에 지금 세 가지로 필기를 해줬는데 왜 칸이 4개입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은 똑같은 얘기죠. 맞잖아요. 둘 다 지금 뭐가 생략된 거야? 앞에 용언이 왔을 때 뭐가 생략된 거? 어미가 생략된 거지. 그죠? 다만 뒤에 파트너가 뭐가 되느냐? 뒤에 파트너가 체언이냐? 아니면 뒤에 뭐 용언이냐? 그 차이라는 거야. 한번 쭉 읽어보자.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이런 거 좋네요, 여러분들. 곶감도 그죠. 원래는 뭡니까? 곶다 플러스 감이니까 원래 뭐가 돼야 돼? 고증감이 돼야 되는데 우리 뭐라고 합니까? 곶감이라고 하지, 그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원래는 넓적하다 플러스 다리니까 넓적한 다리가 돼야 되지만 그러지 않죠. 넓적다리 뭐 이런 얘기하지, 그지? 그 다음에 저 뭡니까? 분당에도 이렇게 가면 먹거리 동네 뭐 이런 먹거리 타운 이런 거 있는데, 그렇죠? 원래는 먹다 플러스 거리니까 뭐가 돼야 돼요? 먹을 거리가 돼야 되지만 우리 뭐라고 합니까? 먹거리라고 하지, 그지?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냐면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례도 지금 보니까 검푸르다, 뭐 검불다 이런 거 많이 쓰죠. 왜냐면 검다 플러스 불다니까 검고 불다, 검고 푸르다 해야 되는데 뭐 검푸르다, 그지? 뭐 이런 거. 그다음 뭐 밥이 설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흔히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설다 플러스 있다니까 설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 설 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비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 플러스 치원 많이 있죠. 자,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척척 박사도 있고요, 그지? 구슬비도 있고, 그지? 자주 쓰는 것들 곱슬머리 특히 많이 쓰잖아요, 그지? 곱슬머리, 물렁뼈, 뭐 산들바람 등등 전부 다 부사 플러스 치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말의 어순과 다른 거 한자, 그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제 비동사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합성어에 대한 얘기는 끝났습니다. 자, 명심해야 될 게 이렇게 결과가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 그 다음에 과정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파생어 파트로 좀 가면, 자, 파생어는 특히 뭐가 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재는 좀 여러 개 복습할 때 보시긴 해야 되는데, 특히 어디가 중요하냐면 97쪽을 좀 봅시다. 97페이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97쪽에서 여러분들 그 A, B, C, D 할 때 B로 된 놈들 다 참고하세요. 얘는 품사 바뀌어버린 애들이야. 알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봐봐요. 처음에 B를 보니까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뭐가 돼버렸다는 거야? 명사 돼버렸지. 그지? 그러니까 원래 얘는 뭐였는데? 동사나 형용사였는데 뭐가 돼버렸다는 거야? 명사 됐다는 거지.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한 혼문장, 교문자에서 여러분들 연먹일 거야, 이게. 맞잖아요. 그지? 왜냐면 이거 생긴 모양이 굉장히 서술어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뭐가 아니라는 거? 서술어 아니지. 그지? 봅시다. 꿈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출발했나요? 당연히 뭡니까? 꾸다죠, 꾸다. 꾸다에서 출발한 거야. 꾸다라는 동사에, 자, 그 어간인 꾸에 뭐가 붙은 거야? 미음이 붙은 거지. 이렇게 확 바꿔버린 애들을 뭐라고 한다? 접사라고 하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파생 접사가 붙어가지고 뭐가 돼버렸어? 꿈이라는 명사가 된 거지.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놀이도 마찬가지겠죠? 자, 원래는 뭐였을까요? 놀다라는 용언이었겠지, 그지? 놀다에 이가 붙어서 명사 된 거야, 그지? 덥게도 마찬가지죠. 덥다 플러스 덥다에 덥에 뭐 개가 들어간 거지, 그지? 이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지금도 내가 뭐 사기치려고 하면 못 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칠판에 딱 적어놓고 나서 야, 이거 서술어야 아니야 물어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전성어미가 아니라, 자, 파생 접사들이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가니까 B가 또 하나 있죠. 자, 뭡니까? 얘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명사가 뭐가 된 거예요? 동사가 된 거죠. 근데 이거는 별로 안 헷갈려, 솔직히 말해서. 딱 보면 이제 뭐냐면 일이 일하다가 되고 눈물이 눈물 짓다가 되고 뭐 위반이 위반하다가 되고,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뭡니까? 아, 이거 동사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니까 또 B 보니까 이게 뭐가 돼? 명사가 형용사 된 거지, 그죠?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슬기롭다도 여기 있습니다, 그죠? 슬기라는 명사가 누구를 만나서 롭이라는 접사를 만나서 뭐가 됐다? 형용사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지? 자, 이런 것들, 그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슬기롭다 해서 슬기는 그래 명사고 롭이 접사면 다는 뭐예요? 어미지. 그치? 당연히 어미잖아, 그치? 그렇게 보여야 돼, 어미지.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98페이지. 자, 이거 조심합시다. 자,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부사 돼버리죠, 부사. 그죠? 봅시다. 자, 맞다에서 그 맛 플러스 후가 됐더니 뭐가 됐어요? 마주가 돼서 부사 돼버렸대. 그치? 도로도 어때요? 돌다 플러스 뭐예요? 옵니다. 이해되죠? 돌다 플러스
그 다음에 너무도 마찬가지죠.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사실은 뭐다? 넘다 해서 그 넘 플러스 우가 된 것이. 그죠? 많다에서 만 플러스 이가 뭐가 됐어요? 많이라고 하는 부사가 된 거야. 그지? 높이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알 겁니다. 자, 높다라는 형용사가 이가 붙어서 뭐가 된 거예요? 부사가 된 것이. 그지? 자, 그래서 여기 좀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거를 좀 얘기하자면은 아까 명사로 바뀐 애들 있지. 그지? 명사 아닌 애들이 명사로 바뀌는 요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부사로 바뀐 애들 있지. 요거. 딱 요 두 놈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야. 그지? 혼문장과 경문장 사이에서 괴롭힐 겁니다. 알겠지? 근데 사실은 봐봐요. 얘네들은 지금 그 결과적으로는 용언이었지만 명사가 돼버렸고 결과적으로는 용언이었지만 부사가 돼버렸으면 얘는 문장 안에서 서술성이 있나 없나? 서술어에서의 역할, 그러니까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얘네 정체 파악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밑줄 꺼져 있는 이 단어를 누가 꾸며주는지 한번 해봐요. 꾸며주는 말이 없는데 넣어보란 말이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형어를 넣어서 꾸며줬을 때 꾸밈을 얘가 받아. 관형어에 꾸밈을 받는다는 건 일단 얘가 서술어는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부사는 그러면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할 텐데 그치 이게 좀 힘들지. 왜냐면 부사는 누가 꾸며줘요? 부사를 꾸며주는 데도 부사잖아. 그치? 그래서 서술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야 돼. 그치? 그건 뭐 나중에 우리가 혼문장, 경문장 할 때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들. 216번부터 225번까지. 여기 좋은 문제 있어요. 예를 들어서 216번이 딱 우리 스타일이야. 그치? 아마 내 생각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대략 한 220번 또는 221번까지는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까지 한번 같이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216번이 딱 우리가 원하는 실전형 문제야. 이렇게 나올 거야. 봅시다. 지진으로 인해 도심이 쑥밭이 되어버렸어요 라고 되어 있지. 그치? 이 쑥밭은 무슨 합성어입니까? 이거 뭐예요? 대등입니까? 종속입니까? 융합입니까? 그렇죠. 융합이라고 봐야 돼. 난리가 나버린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보기 4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융합이 아닌 애들을 찾아야 되거든? 근데 말했잖아. 문제 내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다 융합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거기서 허접하게 막 풀자만 있다고 넣으면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융합의 파트너로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애들은 누구다? 융합처럼 보이는 대등. 그치? 봅시다. 1번. 교장 선생님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라고 했는데 이 춘추는 이제 봄과 가을입니다. 하지만 무슨 의미로 봐야 돼? 교장 선생님의 나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죠? 무슨 합성어? 융합 합성어. 그렇지만 그지? 자, 그 다음에 2번. 가을이 다가오는 요즘엔 밤낮의 일교차가 심하다. 아까 우리 얘기했었는데 밤낮. 이 밤낮이 뭐로 사용되면? 밤과 낮이라는 의미의 명사로 사용되면 뭐라 그랬어? 대등이라 그랬어. 그지? 그 다음에 얘가 뭐로 사용되면? 늘 항상 always의 의미인 부사로 사용되면 어떻게 된다? 융합이라고 그랬지.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어떻게 알기? 명사는 뒤에 누가 붙어요? 조사가 없잖아. 격조사가 없잖아. 그럼 지금 보니까 가을이 다가오는 요즘엔 밤낮의 일교차가 심합니다. 근데 밤낮 뒤에 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봐야 돼?
명사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볼 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뭐냐면 봐봐요. 밤낮으로 일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 요거랑 밤낮 일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 요거랑 의미는 어때요? 똑같잖아요 사실. 그지? 근데 첫 번째 거는 밤낮으로 일만 해도 되는데 밤낮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조사 의로가 붙어 있지. 그러니까 이 위에 거 밤낮은 뭐가 되는 거야? 명사로서 대등적 합성어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밑에 거는 그 의로를 싹 빼버리고 밤낮 일만 해도 그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됩니까? 융합 합성어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조사의 유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3번도 봅시다. 우리 집안은 작은아버지께서 제사를 모시고 계셔. 자, 작은아버지는 뭐가 돼요? 종속입니까? 융합입니까? 종속이면 이 집은 좀 사연이 있는 집이지. 그렇죠? 아버지가 좀 여러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우리 저 극한 직업처럼 아버지 좀 여러분이 계신데 이제 편의상 큰 아버지 뭐 대자 아버지 대자 뭐 중자 소자 뭐 이런 것처럼 여기 작은 아버지는 당연히 아버지의 동생이니까 융합합성어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너의 피땀 덕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봐야 돼요? 엄청난 수고, 노고를 얘기하는 거니까 진짜 피와 땀을 흘린 건 아니잖아요. 융합합성어. 답은 2번입니다. 216번 좋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스포일링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문제가 훅 찾아오면 되게 이 문제 많이 틀려요. 그지? 자, 그 다음에 217번은 형태소에 대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나는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뜻이 있는 실질 형태소도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나 들어가야 되고 비로소 들어가야 되고 어른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되었다 중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되가 들어가야 되겠지. 왜냐면 되다니까 되다니까 어가는 되니까 그지?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는 조사입니다. 보조사죠. 그지? 그 다음에 어른이 할 때 이는 복격 조사입니다. 그죠? 되다 아니다 할 때 앞에 있는 애들이 보호잖아. 그러니까 이는 복격 조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하고 다는 따로 봐야지. 왜냐면 다는 어미고 어는 뭐지? 시제 선어말 어미지.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8번. 이런 거 좋아. 그래. 이거 우리 지금 아까 우리 앞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품사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이지. 찌다가 뭐가 된 거야? 찜이라는 명사를 바뀌어버린 거잖아. 그지? 거기다가 또 뭐가 더해진 거야? 또 질이라고 하는 접사가 결합이 된 거지. 그지? 자, 그럼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찌다가 찜이 됐으니까 일단 그 찜 자체는 파생어죠. 맞습니까? 거기에 또 질이 더해졌으니까 파생어가 또 뭐가 된 거야? 또 파생어가 된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번. 싸움꾼인데 여러분들 이거 뭐 플러스 뭐예요? 애시당초 싸우다 플러스 뭡니까? 미음이겠죠. 맞습니까? 싸우다 플러스 미음이니까 자, 요까지 일단 파생어네요. 그렇잖아요. 싸우다라는 동사가 뭐가 됐습니까? 싸움이라는 명사가 됐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가 결합됐어? 꾼이라는 전미사가 또 결합이 됐지. 그치? 그러면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 몇 번입니까? 1번이에요. 그죠? 나머지도 확인 한번 해봅시다. 2번 보니까 헛발질은 이거 뭐 플러스 뭐예요? 헛 플러스 뭡니까? 발질입니다. 근데 일단 헛은 접두사죠. 접사고. 자, 발질은 어떻게 쪼개야 돼? 발은 명사잖아. 발은 명사니까 상관없는데 질이 뭡니까? 접사죠, 접사. 그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 헛 플러스 발질인데 발질 자체도 파생어고 맞습니까? 거기에 또 헛이 들어갔으니까 또 뭐가 돼? 또 파생어 된 거지. 그지? 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비빔밥인데 이거 크게 어떻게 쪼개야 됩니까? 비빔과 무엇으로? 밥으로 쪼개야 되고 맞습니까? 그리고 비빔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비비다라는 동사가 뭐가 된 거야? 비빔이 된 거지. 그지?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밥이 자, 그럼 보세요. 이거는 비빔이 되는 과정은 파생어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비빔이 되는 과정은 파생어야. 근데 이제 밥은 뭡니까? 얘는 지금 어근이잖아. 접사가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비빔밥은 뭐라고 봐야 된다? 파생어가 아니라 뭐? 합성어라고 봐야지. 그치? 합성어라고 봐야 되고 대등 종속 융합 중에 뭡니까? 당연히 종속이죠. 그래봤자 밥이니까.
그지? 이해되지?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문장은 의문문이지만 물음표를 쓰지 않아도 돼. 크게 어떻게 쪼개야 돼요? 물음 플러스 뭡니까? 표로 쪼개야 돼요. 그지? 물음 플러스 표인데 이거 물음은 어떻게 써야 되지, 여러분들? 기본이 뭐죠? 이거 기본형이 뭐죠? 묻다지 묻다. 그지? 그러니까 묻 플러스 뭐가 된 거야? 음이 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파생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일단 파생하고 뒤에 뭐가 결합된 거예요? 표가 결합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뭐가 됐다? 뭐가 됐다? 합성어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19번으로 가서, 자, 219번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합성어, 얘 이제 통사냐 비통사냐 이런 거 묻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답은 3번이죠. 산들 바람. 산들은 뭐였어요? 부사지, 부사. 그지? 산들은 부사고 바람은 명사니까 이거 비통사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20번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A, B, C, D 있는데 여러분들 A는 뭐 플러스 뭐죠? not 플러스 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거 합성어야, 파생어야? 합성어, 그지? 세파라타는 뭐죠? 세 플러스 파라타, 그지? 파생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소나무는 뭐 플러스 뭡니까? 솔 플러스 나무지. 솔 플러스 나무인데 리을 탈락됐으니까 이거 합성어죠. 합성어고. 자, 구경꾼은 구경 플러스 뭡니까? 꾼이니까 이거 파생어라고 봐야 되겠지. 꾼은 접사니까, 그지?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자, A, B, C는 모두 둘 이상의 형태소로 형성된 복합어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치? A, B, C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D까지도 다 그렇지.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그냥 복합어야. 그지? 단일어 아니야. 다 둘 이상 결합했으니까. 그 다음 2번. A는 나 플러스 잠으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그렇지. 참고로 이제 낮잠도 그냥 잠이니까 종속적 합성어라고 봐야겠다. 그지? 그 다음에 3번. B의 새는 어근 앞에 결합해서 요까지 좋아. 자, 품사를 바꿔준다. 무슨 소리니? 파라타도 형용사고 세파라타도 뭡니까?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거 헛소리지.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품사를 바꿔버리는 접사들은 앞에 붙는 애들이야, 뒤에 붙는 애들이야? 뒤에 붙는 애들이지. 꾸다가 꿈이 된 것처럼. 그래서 뒤에 오는 전미사를 우리가 보통 지배적 접사라고도 해요. 네, 완전 바꿔버리니까 애들이.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뒤에 꾸는 어근의 뒤에 결합하여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의 뜻을 더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즉 전미사라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1번 봅시다. 자, 1번. 기억에 먹었다는, 자, 기본형이 먹다잖아요. 먹다의 먹, 어간까지가 실질 형태소였지, 그지? 그러니까 그 먹과 형식 형태소인 다가 결합을 했고, 중간에 것도 마찬가지로 시제 선어말 어미니까 얘도 뭐라고 봐야 된다? 형식 형태소.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 2번. 니은의 하늘인가의 하늘은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나고 자립했을 수 있음으로 실질 형태소 맞습니다. 그렇죠. 3번. 디귿에 돌아갔겠구나 라는 것은, 자, 돌아가다라는 게 이제 뭐 플러스 뭡니까? 돌다 플러스 뭐예요? 가다지, 그지? 돌다 플러스 가다가 돌가다가 아니라 돌아가다가 됐으니까 얘는 뭐라고 봐야 돼? 아주 통사적인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돌아갔겠구나는 실질 형태소 돌아가와 형식 형태소 아는 어디다 빼먹었는데, 그지?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가 뭐가 돼야 되냐면 돌과 가가 돼야 되겠지.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가 뭐가 됩니까? 아와 다가 돼야 되겠구나. 그치? 그 다음에 뭐 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3번이 지금 슬쩍 하나 빼먹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지. 그죠? 자, 여기까지는 다들 풀었을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이제 주무시면 안 돼. 알겠지? 이게 우리 학원 내가 그 얘기 했나? 내가 아마 첫날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학원 애들은 못 자, 잠자, 절대로 못 자요. 자면 뭐 먹인다? 그죠? 우리 학원 자면 캡사이신 먹여요. 특히 그 최고의 그 캡사이신 궁합이 맞는 게 뭐냐면 폴라프라고 알죠? 여기 뚜껑 따면 이제 뭐 있어? 얼음 막대 있잖아. 이게 제조 공정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용기와 얼음 사이에 구멍이 있잖아. 그지? 거기에 이제 캡사이신 넣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 완벽하게 코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 입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 자체 제작 그죠? 연세 스마트하고 자체 제작인 폴라포 청양고추 맛 이런 거 그냥 그날 하루 종일 잠 못 자요 그죠? 이게 또 얼음이 매운 맛이니까 애들의 그 증언을 들어보자면 이게 물을 마셔도 치유가 안 된다. 그렇잖아요. 냉수보다 얼음이 더 시원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마셔도 미지근한 물을 먹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다. 두 번 다시 자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학원의 경이적인 합격률은 캡사이신입니다. 근데 요새 이게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캡사이신 먹이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 그지? 그런데 요즘에 이게 너무 그 벌칙 재료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SNS에 이거 애들 학대한다 학원에서 그래서 난리 나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캡사이신 먹이다 걸리면은 이게 아마 뉴스에 나올걸, 그지? 여러분들 이게 튀고 저 선생님 이렇게 할 텐데, 그지? 그래서 요즘 자제하긴 하는데 자면 안 돼.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잠자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222번부터 한번 요거는 같이 한번 풀어보죠. 문제 별로 안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볼까요? 222번. 밑줄친 부분하고 똑같은 방식을 찾아라 그랬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봅시다.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중간에 박스 보기 보니까 통조림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통조림은 뭐 플러스 뭐예요? 그 통 플러스 뭡니까? 조림이지, 그치? 통 플러스 조림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통 더하기 조림인데 통 더하기 조림인데 이 조림이 이제 어디서 출발한 애입니까? 원래 뭔데? 조리다라는 용어인데 여기에 뭐가 결합한 거야? 명사가 접사인 명사가 결합해서 뭐가 돼버린 거야? 명사 돼버렸지, 그지? 그러니까 일단 조림 요 자체도 일단은 뭐냐면 파생어지, 맞잖아요, 그지? 파생어지만 어쨌든 어근이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근 플러스 어근이 돼서 최종적으로 통조림은 뭐가 됐다는 거야? 합성어가 된다 이 말이지, 그지? 그 말이거든. 자, 그러면 손톱깎이는 뭡니까? 라고 지금 돼 있는데, 자, 손톱깎이는 뭐 플러스 뭐죠? 손톱 플러스 뭐하다? 그래, 손톱 플러스 깎다지, 맞습니까? 손톱 플러스 깎다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결합했으니까 요까지 봤을 때는 합성어잖아. 요까지는 합성어인데 최종적으로 여기 뭐가 붙었어요? 이라는 접사가 붙었으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돼버렸다? 파생어가 돼버렸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어렴풋이는 여러분들 이거 기본형이 뭘까? 뭐하다? 어렴풋하다라는 말 쓰잖아요, 그지? 아니 뭐 뺑소니 사고 저 번호 기억나세요? 그러면 어렴풋하지만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렴풋하다 자체가 용언입니다. 거기에서 어렴풋이라는 그 뭡니까? 어근에 뭐가 붙은 거예요? 이가 지금 붙은 거지,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봐야 돼? 이거 최종적으로 파생어 돼버렸지,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구석 차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구석 더하기 뭐하다? 차다, 그지? 구석 더하기 차다에서 최종적으로 기가 결합됐잖아. 그러니까 손톱깎이하고 조건이 어때요? 똑같지? 손톱 더하기 깎다에 최종적으로 이가 결합된 거나 구석 플러스 차다에 최종적으로 기가 결합된 거나, 그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3번은 그냥 중 더하기 병아리죠. 그래서 파생어고 4번 같은 경우에도 어리다 플러스 뭡니까? 아입니다. 그러니까 합성어라고 봐야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223번은 패스할게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답지 다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패스하고 224번도 패스할게요.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225번도 마찬가지고요. 세 문제는 숙제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감인가예요.
중앙에서 가장 좀 신상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간민가죠. 간민가가 지금까지 그 오랜 수능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게 2번인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이유가 있어. 요 왜냐하면 첫째가 뭐냐면 이게 사실 뭐 낼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딱히 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나는 개인적으로 얘가 올해 적성고사에 출제될 확률이 있냐라고 한다면 글쎄 이게 딱히 뭐 없어.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적성고사에 얘가 출제가 된다면 이유는 뭐 2가지겠지. 첫 번째는 공부를 제대로 했냐라는 걸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다음 2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학교가 그래도 이 정도 된다. 그래도 우리 뭐 이렇게 뭐 적성이라고 해서 뭐 허접한 거 내는 게 아니고 나름 최고 신상 문제를 우리 낼 줄 안다. 뭐 이런 거 정도를 말고는 딱히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봅시다. 일단 이제 간민가인데 제목을 좀 분석을 해보면 간민가죠. 간민이 바로 뭐냐면 함경도에 있는 이제 갑산이라는 마을이 있죠. 우리 저 산수갑산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갑산 지명입니다. 그래서 갑산에 사는 뭐라고 봐야 돼? 백성이죠. 그지? 그 백성이 부르는 노래니까 얘는 전형적인 서민 가사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평민 가사입니다. 양반 가사가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평민이 쓴 가사니까 이런 어떤 백성들이 평소에 느끼는 어떤 삶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애환에 대한 얘기겠지,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겪는 애환, 뭐 뻔하잖아요. 뭡니까? 누구의 횡포로 인해서? 탐관 오리의 횡포로 인해서, 그지? 너무 많이 수탈을 하고 너무 많이 뺏어가는 걸 우리가 이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가령 죽으라고 하지. 가혹한 수탈이잖아, 그지? 온갖 핑계를 대가지고 세금을 다 뜯어가잖아요, 그지? 그 조병갑이라는 분도 유명하잖아요. 동원농민운동 일어나게 했던 그 탐관오리 오브 더 탐관오리, 그지? 탐관오리 오브 더 이어, 막 그지? 올해 탐관오리님, 막 그러면 조병갑 나와가지고 수상소감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많이 뜯어갔다 그래. 나를 일으키고 지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런 분들 많았어, 그죠? 근데 갑산은 오죽하게 생각해. 갑산이 어디냐면 저기 함경도에 그 백두산이 있는 데입니다. 완전 오지죠, 그지? 극 오지고 중앙에 어떤 그 뭐 저 레이더가 전혀 작동할 수가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생각해. 딱 봐도 그림 나오지 않나? 우리 저 스릴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지? 어디를 배경으로 해야 돼? 저기 시골. 아니, 내가 시골을 비하하자는 건 아닌데 시골 섬 이런 데 보면 중앙에 어떤 관리나 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갔더니 영화 있기 이런 거 떠올려봐. 뭐 이상한 분위기야.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그지? 타지에서 오면은 사람 이렇게 가지고 막 이용하려고 하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막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 백성들이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네에서 배출한 최고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입니다. 알잖아요. 이성계가 원래 누구랑 같이 놀던 사람이야? 여진 쪽하고 어울렸잖아. 그죠? 거기 이제 군부 세력이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조선을 건국을 해서 당연히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컸겠지. 우리가 왕을 배출했으니까, 그지? 뭔가 좀 혜택이 있겠지라고 했는데 혜택이 개뿔. 뭐 여기 누가 옵니까? 저 유배 중앙에서 죄 지어가지고 뭐하는 사람들? 유배 되는 사람들만 이리 오는 거야, 그죠? 오는데 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도 나름 중앙에서 먹물 좀 먹던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죄를 짓거나 뭐 했다고 하더라도 유배 오면 또 여기서 뭐하냐면 또 한잔 해요. 그럼 또 이제 부정부패가 시작이 되고 비리가 시작되고 뭐 그러는 거지. 그래서 도저히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어떤 고통, 가염증으로 인한 어떤 고통, 그리고 결국에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결국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다 이 동네를 뭐 해버려? 떠나버리지. 그죠? 떠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유랑민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 불질러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뭡니까? 화전민, 그지? 뭐 이런 정말 이게 노답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 갑산에서 산을 언덕을 넘어가면은 옆에 뭐가 있냐면 북청이라는 고을이 있거든. 이 북청이 뭐로 유명하냐면 저 물이 저 생수가 깨끗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상다수를 위협할 만한 강력한 생수 브랜드가 아마 북청 그 생수가 아마 생길 거야. 실제로 우리 왜 그 북청 물장수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저 물 파는 사람들 전부 다 우리가 마치 신의주 찹쌀순대 뭐 이런 것처럼 물 생수 그러면 다 북청이었거든, 그지?
자, 그런데 이 북청이라는 고을에는 제법 괜찮은 그 부사가 온 거야. 부사는 뭐 사도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 북청에는 탐관오리가 아니라 훌륭한 관리가 온 거지. 그러니까 수많은 갑산의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갈까요? 북청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죠? 뭐 그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배경에 깔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작품의 특징은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이제 두 사람이 나오죠. 생원하고 그다음에 감민이 나옵니다. 갑산의 백성 이렇게 나오고 말 그대로 이제 이 감민이 가족 일가를 다 이끌고 이제 북청으로 도망을 가는 거야. 도망을 가는데 그 생원이 이제 길에서 딱 이 사람들을 잡지. 그래가지고 이제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조언하냐면 야, 이 조선 팔도 좁은데 딴 동네 가봤자 달라질 게 있겠니? 라고 하면서 나는 조언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 야, 왜 이렇게 공부 뭐 대학 가기 힘들다 그래? 뭐 적당히 인강 보고 교재 사갖고 공부하면 다 1등급 뜨잖아.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사법시험 해서 리트 시험 봐서 로스쿨 가가지고 변호사 돼서 판검사 되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생원이 전혀 현실과는 동떨어진 조언을 해줘요. 꼰대질 하는 거지. 그치? 감민이 그만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이 감민의 어떤 집안을 내려. 나는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잘 나갔었거든.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지경까지 전락하게 된 그런 상황. 그 다음 플러스 이제 아주 그 오늘날의 그 부조리한 현실. 뭐가 가장 부조리하냐면 그 평민들은 여러분 알잖아요. 백성들은 나라에 뭐를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세금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군역이거든, 군역. 그러니까 군인으로 복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뭘 냅니까?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일가 친척들이 만약에 뭐 한 20명이 있다. 근데 그들 중에서 만약에 한 10몇 명이 도망가 버렸다. 파전민이 돼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 목까지 누가 내야 됩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독박을 써야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고. 그럼 이제 옆고을의 북청이라는 마을에는 누가 부임을 했느냐? 여기 이제 그 성대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존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이 강민가를 사실은 성대중이 썼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 왜냐하면 고도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PR? 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다 우리 마을로 와 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은 내가 훌륭한 관리야 라고 뭐 이렇게 자기 PR하는 작품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성대중은 이 사람은 그 저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어머니가 뭡니까? 어머니가 첩이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뭐라고 하지? 서자라고 하지.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첩보다도 더 낮은 노비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뭐라고 해요? 얼자라고 하잖아. 그래서 서자와 얼자를 합쳐서 뭐라고 해요? 서얼이라고 하지. 그래서 왜 정조 임금 때 보면 서얼에게도 벼슬을 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대중이 대표적인 서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뼛속 깊은 양반은 아니다 보니까 백성들의 그런 억울한 심정을 어느 정도 이상은 공감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북청에서 뭐 하냐면 도망가거나 죽은 사람들까지 억지로 막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막 몰빵을 매기고 이런 짓은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좀 합리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리로 가는 거지. 그치? 자, 어쨌든 뭐 이런 어떤 스토리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얘가 적성고사에 나온다면 어떻게 출제가 될 거냐? 결국 물어볼 거는 그냥 내용 파악이야. 그러니까 본문이 쭉 있으면 중간에 밑줄 4개 꺼서 기흥, 니은, 디귿, 리을 각각의 구절을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낼 문제가 없으면 만들어내야지 뭐. 그지? 그러면은 특정 부분에다 밑줄 꺼가지고 밑줄 끄는 부분에서 불렀을 법한 노래로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이 주제를 공유하는 시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시조가 답이 돼야 될까? 가혹한 수탈, 탐과 놀이를 뭐 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 그치? 그런 거.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뭐 그런 어떤 시조가 보기로 들어가겠지. 그거 말고는 낼 문제가 없어요. 이해되지? 자, 그러면 작품 한번 봅시다. 자, 보죠. 프린트 보시면, 자, 맨 처음에 우리 프린트 1페이지에 보면은 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가 이제 이 글의 서사, 본사, 결사 중에 서사. 그리고 생원이 간민에게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쪽은 솔직히 말해서 출제 확률이 극히 낮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죠, 일단은. 세원이 가민에게 얘기를 거는 거야.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거지. 옆에 다 필기돼 있으니까 이해만 잘 하세요. 막 쓰려고 하지 말고. 알겠지? 자, 그러면서 네 행색 보아하니 군사 도망 너로구나. 그러니까 네 딱 보니까 지금 뭐야? 너 군인인데 또는 평범한 백성인데 지금 뭐 하는구나? 도망치는구나 이 말이지. 그게 딱 걸렸어 이 말이지. 그러면서 허리 위로 볼짝시면 배잔뱅이 김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헌잔뱅이 노상노닥 돼 있죠. 자, 이 두 구절이 지금 대구법도 쓰고 있지만 뭘 묘사하고 있어? 이 작품의 대상이 누굽니까? 간민의 어떤 처지? 아주 궁핍하고 비참한 처지를 얘기하고 있지. 외양 묘사거든. 다시 한번 읽어볼게. 뭐라고 돼 있어? 허리 위를 보니까 상반신을 보니까 배석삼이가 뭐만 남았어요? 김만 남았어. 그러니까 옷이 너무 낡아가지고 상체가 거의 뭐 지금 노출이 너무 심하다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허리 아래 굽어보니까 이게 뭐 하반신이죠. 헌 잔뱅이가 자, 이렇게 낡은 바지가 어때요? 누덕누덕 돼 있더라. 빈티지 룩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그지? 그러니까 너무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곱장 할미가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자, 이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늙은 어머니도 모시고 가고 있고, 그지? 쩔뚝쩔뚝하는 가족들도 지금 데리고 도망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십리길을 하루에 가니 몇리 가서 엎쳐지니. 그러니까 저 페이스로 가다가 결국 뭐 할 거야? 쓰러질 거야 이 말이지. 그지? 그러면서 자, 이제 꼰대의 조언이 시작됩니다. 내 고을 양반 사람이 내 고을의 어떤 사람이 타도타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천이 되기 예사거든. 천해진다는 거지. 다른 마을로 가면. 그지? 본토 군정이 싫다고 자기 고향에서의 어떤 그런 세금이 싫다고 해서 자네 또한 도망가면은 한 나라 한 인심에 근본을 숨겨 살려 한들 어디 가서 면하겠냐. 그러니까 뭐 가봤자 숨을 데도 없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면서 차라리 네가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 박아서 이제 아주 쉬운 얘기합니다. 야, 7, 8월에 삼을 캐고 미친 소리지. 여러분들 그 삼은 인삼이고요. 조선시대로 치면 로또입니다. 그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다음에 9, 10월에는 뭐를 잡고? 돈피가 뭐냐면 저 담비거든. 담비가죠. 그 여러분들 어머님 할머니가 갖고 계신 밍크 코트 있잖아요. 그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지. 공부 좀 하면 야 정시로 서울대는 좀 힘들어도 연고대는 가잖아. 뭐 이런 얘기거든. 그치? 그러면서 공채 신역 갚은 후에 세금 다 갚은 다음에 남은 거는 다 꽁쳐뒀다가 함흥북청 흥원장사 돌아볼 때 몰래 팔 때, 그러니까 남은 거는 시장에 가서 몰래 뭐 하라는 거야? 팔으라는 거지? 팔다 걸리면 죽는다, 그지? 후환값 받고 팔아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집과 논밭 다시 사고 살림도구 장만하여 부모 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 누리려고 하면서 전혀 지금 이 양반은 이 평민들, 서민들의 실상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 교장 선생님 후나 말씀을 지금 했습니다. 그죠? 자, 보자로 갑시다. 자, 보자 보니까 자 이제 가민이 이제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세월이 이제 초반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보소라고 하면서 자기 하소연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하소연이나 봅시다. 자, 보니까 자 이내 또한 강민이라 나도 이제 이 갑자를 사랑하는 백성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를 모를 소냐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집안 내력을 얘기해요. 근데 나름 이 양반들도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거든. 보자고. 우리 조상 남중에 뭐였다는 거야? 양반이었어. 원래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 양반 집안이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금장 옥패 빗기 차고 시종신 다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남의 시기 참소이거. 자, 여기 밑줄 한번 꺼주시고요. 남의 시기 참소이거. 자, 첫 번째 비극이 바로 뭐야? 양반으로 잘 살다가 뭘 겪었어? 남이 우리 집안을 뭐 한 거야? 모함한 거지. 그죠? 밑줄 꺼달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천대 교수님이라고 해도 이거 만약에 적성에 낸다 그러면 밑줄 4개 꺼가지고 구절풀이 물어볼 거 아니니? 그치? 그럼 어디 꺼야 돼? 여기 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왜? 첫 번째 사건이니까. 그치? 봅시다. 자, 남의 시기 참소를 입어가지고 전가사변한 뒤에 그래 쫄딱 망해가지고 이 값산 지역으로 뭐 한 거야? 이사를 온 거지. 그치? 원래는 남중 양반이었으니까 저기 뭐 충청도나 이런 데 살았겠지. 양반 가문답게. 그러다가 이 함경도 이 척박한 곳으로 온 거야. 이게 첫 번째 비극이거든. 자, 계속 보자고.
자, 이 극변방인 이 땅에서 7, 8대를 살아왔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그 다음 보세요. 조상덕에 하는 일이 읍중구실 첫째로다. 거기 밑줄 그어주시고요. 조상덕에 하는 일이 읍중구실 첫째로다. 이게 무슨 소리니? 비록 유배를 왔지만, 비록 이 변방으로 쫓겨왔지만, 그래도 좀 어때? 좀 뼈대 있는 가문이고 양반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 동네에서 뭐 한 거야? 그래도 벼슬살이를 한 거지. 그지? 봅시다. 들어가면 좌수별감, 나가서는 풍원 감관이니까 제법 높은 벼슬이거든. 그만큼 이제 그 시골에는 인재가 부족하니까 이 정도 사람들도 그래도 이 정도 대접은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막 고통스럽진 않았을 거야, 그지? 그러면서 유사장이 체진하면 체면부와 사양편이 거기 밑줄 그어주시고 이거 시험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나 같아도 이거 만약에 시험 내라 그러면 여기 갖고 사기칠 것 같아. 뜻 뭐라고 돼 있어요? 유사나 장이는 높은 벼슬이야, 낮은 벼슬이야? 유사장이가 요즘으로 치면은 뭐 한 7급 공무원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좀 낮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가오가 있지. 이런 거 하라 그러면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야. 체면을 봐서 저 그런 건 안 할래요. 그냥 집에서 그냥 게임할래요. 그렇게 이랬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사양했다는 거지. 허접한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잘 나갔다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근데 그다음 봅시다. 애를 푸다 내 시절. 자, 이제 밑줄. 내 시절의 원수의 노회로서. 거기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가장 큰 비극이야. 자, 내 시절의 원수인의 노회. 자, 밑줄 그었어요? 자, 나는 그래도 이 변방에서 벼슬살이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나 때가 돼갖고 두 번째 비극이 닥쳤네? 뭐라고 돼 있어요? 원수 같은 놈이, 그죠? 나쁜 놈이 나를 뭐 했다라는 거야? 모함을 한 거지. 그지? 지금까지 사실관계 파악 잘해야 돼. 원래 양반으로 잘 나갔어. 자, 그런데 어떤 뭐가 생겨가지고 다른 어떤 적으로부터 뭘 얻어가지고 참소를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얻어왔어. 이 동네로 왔고, 그죠? 이 동네 와서 그래도 나름은 그래도 뭐 했다? 7, 8대 동안 그래도 벼슬살이 하면서 살만했는데 나 때 들어서 갑자기 또 한 번 더 집안이 꺾어진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군사 강점된단 말인가. 자, 결국에는 이제 벼슬 다 뺏기고 일반 군사, 일반 백성으로 그냥 전락해버린 거야. 자, 그럼 이제 세금 내야 되잖아. 그치? 봅시다. 좌우저우 많은 가족 차차 충분되었고야. 자, 누대봉사 이내몸은 할 일 없이 매어있고. 자, 누대봉사 옆에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대를 이어서 뭘 지내야 돼? 제사를 지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집안이 쫄딱 망해버렸으니까 친척들은 뭐 해버렸을까? 다 튀어버렸겠지. 그죠? 다 도망가겠지. 근데 나는 집안의 장손이니까 제사 지내야 되니까 도망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래서 누대봉사 이내몸은 할 일 없이 매어있고 실험 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가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부조리한 현실이 나옵니다. 밑줄 한번 꺼봅시다.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문이. 그래, 이게 굉장히 부조리한 문제잖아. 그치? 도망간 친척들의 그 세금까지 누가 내야 돼? 내가 내야 돼요. 그치? 네, 그겁니다. 그러면서 한 몸 신역 3냥 오전에 돈피. 자, 아까 우리 단비 가족이었죠? 요거 두 장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12사람, 이 12사람 없잖아요. 그 12사람 목까지 내가 뭐 해야 되니까 독박을 쓰다 보니까 돈을 몇 냥을 내야 돼? 46냥을 내야 되더라는 거지. 자, 내용 파악됐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해마다 맞춰문이. 자, 해마다, 이게 12인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 것까지 포함하면 13인분이잖아. 이걸 매년 내려고 하니 석숭인들 다 아시잖아. 석숭인들 유명한 부자입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어떻게 이거 견디겠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갑시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뭐냐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로또를 바라는, 기적을 바라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간비는 뭐 하러 갔을까? 산에 올라가서 뭘 캐려고? 산삼을 캐려고. 그치? 성공할까? 실패할까? 당연히 실패할. 이게 누구 산다고 해도 되나? 그치? 예. 자, 그래서 이제 인삼 캐는 게 실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하냐면은 담비를 사냥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지만 결국 어떻게 될까? 실패하죠. 그게 바로 우리 프린트 페이지 3쪽에 이 중간 부분입니다. 그죠? 인삼 채취와 돈피 사냥에 나서지만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이쪽을 지금 갑자기 내가 이렇게 확 스킵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그치? 그래서 그냥 스토리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좀 보냐면 거기서도 이제
세 번째 줄 보니까 인삼싹은 전혀 없고 오가잎이 날 속인다 돼 있지? 오가잎이 나를 어떻게 속여? 무슨 전도? 주객전도. 그래. 주객전도지. 내가 너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서칭을 하다 보니까 오가피잎을 보고 산삼이다. 내가 속은 거지. 얘가 나를 어떻게 속여? 그지? 뭐 그런 거 말고는 딱히 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3쪽에서 이제 하단부로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겪는 엄청난 그 고통이 찾아옵니다. 빈손으로 돌아서니 삼지연이 잘 참이라. 자, 그러면서 입동이 지난 3일 후에,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죠, 그지? 눈이 사고더니 이제 이 양반이 산에서 잤거든, 그지? 사냥 실패하고. 자, 일어나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5자 깊이 벌써 넘어 4, 5보를 못 옮기. 갑자기 온 세상에 눈이 어마어마한데 백두산 문사니까 오죽하겠어, 그지? 식량 다 하고 옷이 얇으니 앞에 민심 다 떨치고 목숨 살리려 욕심하여 죽기 살기로 길을 가니까 눈밭을 헤맨 거야. 자, 인가초를 찾아오니 검천거리 천목이라 첫답소리 이윽하고 인가적적 한자매세. 집을 찾아 들어가니 홍비백산 반죽. 그래, 살기 위해서 그냥 아무 집이나 훅 들어갔는데 그 자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겠어. 꽁꽁 얼어 무슨 좀비 같은 인간이, 그지? 집에 들어왔으니, 그죠? 그래서 그다음 말 못하고 넘어지니 더운 구들 아랫목에 송장같이, 송장 시체잖아요. 시체처럼 누웠다가 정신을 차리고 두 발끝을 굽어보니 10가락이 간데 없대요. 자, 여기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10가락이 간데 없다가 진짜 발가락 10개가 보였다. 다 절단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 동상. 그렇잖아. 이 눈밭을 갖다가 생각해봐. 집신 신고 돌아다니면 발이 다 얼어가지고 동상이 걸려가지고 다 썩었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 아주 좀 강하게 해석하면은 말 그대로 10개 발가락이 다 없어졌다, 이런 쪽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무 과장이다 라고 한다면 발톱이 뭐였다, 다 빠졌다. 어쨌든 그 정도로 고생을 했다라는 얘기지. 자, 중략 파트가 지금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미묘한 게, 이게 이제 이 작품이 만약에 수능으로 출제가 되면 여기 중략 파트가 출제가 될 거야. 직접 연기를 꺼리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서 이제 이 가민이 어떻게 됐을까?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뭐죠? 그 소가 끄는 술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집으로 간신히 와요. 간신히 왔더니 가족들이 난리가 났겠지. 아들이 없어졌는데 뭐 그 반 시체가 되고 돌아오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나마 가족들이 합심해가지고 막 울면서, 야, 이거 목숨 그 살린 것만 해도 어디냐? 라고 하면서 일단 우리 밀린 세금은 내야 되니까 그것부터 정리하자라고 해서 집에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살림살이면 뭐 그게 옛날에 양반이었으니까 좀 있을 거 아니야. 땅이면 뭐면 싹 다 팔아요. 다 팔아서 밀린 세금을 이제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가지고 관가에 찾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왔어? 왜 세금 내려고 왔어요? 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 하냐면, 우리 법이 바뀌어가지고 돈으로 안 받고 가죽으로 받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어떻게 가죽을 구합니까? 라고 하니까 몰라. 그건 네 사정이고 빨리 가죽으로 갖고 와. 안 가져오면 너 패죽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가민은 뭐 하냐면 시장에 가서 뭘 사야 돼? 돈피를 사야 되잖아. 단피 가죽을 사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사고 모자란 거 구하려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10일이라는 시간이 지체가 돼버렸어. 연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10일 동안 개고생해가지고 가죽을 구해서 왔더니 집에 자기 아내가, 마누라가 관가에 어떻게 됐어요? 끌려간 거예요. 세금 안 낸다고. 그죠? 더더군다나 아픈 아내가 끌려가서 모진 고초를 겪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여자가 자살해버렸어. 아내가 감옥에서. 그죠? 근데 관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세금 다 안 내면 네 마누라 시체 안 줘, 그런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은 그 고생 끝에 구한 가죽을 다 주고 아내 시체를 뭐합니까? 데리고 오죠. 그지?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장사 지내고, 그지? 막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중략 부분에 빠져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내용 봅시다. 나라님께 아뢰자니, 자, 여기서 나라님이 임금님이잖아요. 임금님께 이런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려고 하자니 구중 천문은 멀리 있고, 그래, 이거 멀리 계신데 이 정말 이 변방에서 일어난 일을 임금이 어떻게 알아? 그지? 요순 같은 우리 성주 1월같이 밝으신들, 불점성화 이 극변에 복분하라 빛을 쏘냐. 자, 불점성화 이 극변에 복분하라 빛을 쏘냐. 빛을 한번 꺼주시고요. 여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리 임금이 대단하고 밝다고 해도 이 변방은 임금이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어떤 작품 좀 떠올려줘야 되냐면, 우리 저 사미인곡에 기억나?
3인곡의 가을 파트 보니까 청광을 님에게 보내드리잖아. 그럼 그 청광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닌가? 3인곡 안 배웠나? 미안해. 배우지 말고 3인곡 할 때 또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정철의 3인곡 보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기록이 있거든. 근데 이제 가을 파트에서 뭐 하냐면 그 청광이 뭐냐면 이제 가을 달의 전기입니다. 이 가을 달의 전기를 임금님에게 보내드릴 테니 이 전기를 임금님 계신 그 동항이 새겨져 있는 누각 위에다가 탁 걸어가지고 온 세상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다 비춰달라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산궁곡이야. 심산이니까 깊은 산골짜기겠지. 궁곡도 뭡니까? 그러니까 심산궁곡은 말 그대로 아주 깊은 산골짜기, 즉 소외된 백성들이지. 요런 애들 사는 곳, 그지? 거기를 점난까지 대낮처럼 밝혀달라. 이 말은 이렇게 소외된 백성들까지에게도 다 뭘 베풀어달라. 임금의 은혜, 선정을 베풀어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구절을 여기서 좀 떠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소외된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뒤에 스토리를 좀 요약을 하자면요. 요 뒤에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러던 와중에 문득 북청이라는 지금 연마을인 북청에 성대중이라는 어떤 부사가 부임을 해가지고 아주 합리적으로 그 세금을 걷고 백성들이 살 수 있게끔 해준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강민이 자기 마을에 가가지고 요즘으로 치자면 이제 마을 홈페이지에다가 건의 게시글을 쓰는 거지. 옆에 보니까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새끼 잡아와 이래가지고 그냥 뭐 건의를 듣고 말고를 떠나서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잡아와서 두들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민 입장에서는 온갖 그 마지막 남아있던 어떤 미련마저도 다 없어지겠지.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가 없다. 도저히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가족을 이끌고 뭐 하는 거야? 떠나다가 아까 생원을 만났다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런 스토리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썩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충분히.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저 5쪽으로 가서 마지막 결사 부분만 한번 볼게요. 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충군 애민 북청 원님. 자, 북청이죠, 북청. 그지? 북청 원님 우리 골 비리시면 그죠? 자, 제발 내가 소원이 뭐냐면 북청 원님이 우리 마을도 뭐 해줬으면 좋겠다. 통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지? 그러니까 좋은 어떤 목민간을 바라는 것이. 그러면서 분정도탄, 이게 어떤 세금의 어떤 고통을 그림으로 그려다가 임금님께 좀 올리고 싶구나. 그대 또한 내년 이때 처자 동생 거느리고 이 그대가 누굽니까? 생원이지. 그러니까 니도 이제 나 같은 상황이 멀지 않았어 임마 이런 거지, 그지? 그러면서 이 영로 접어들 이 길 갈 때 너 아마 내년에 내가 했던 얘기 떠오를 걸, 그지? 너도 엿됐어 빨리 준비해 이런 거지, 그지? 그러면서 내 심중에 있는 말씀 횡설수설하려 하면 내일 이때 다 지나도 발나마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말한다고 풀릴 게 아니죠? 일모총총 해가 저물어 가니 나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안녕 하면서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네. 1번부터 10번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죠.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이제 왜 얘가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 좀 낼 게 없다, 보기보다 좀 싱거운 작품이다라고 왜 얘기했는지 알 겁니다. 결국에는 스토리 파악 위주 말고는 크게 뭐 물어볼 게 없죠. 1번 한번 봅시다. 이 글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건데 답은 1번이죠. 뭐가 틀렸어요? 고통이 없는 두 사람이 아니지. 강민 혼자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생원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1번입니다. 그치? 2번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3번 사회 구조적 모순.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가사니까 3, 4조, 4, 4조. 자, 그 다음 2번 강민이 처한 상황 잘못 말한 건데, 자, 내용 일치죠. 내용 일치. 그치? 1번 원래 양반이었고 2번 모함 받아서 변방으로 귀양받고, 그 다음에 3번 귀양간 이후에 나름 그래도 뭐 했어요? 벼슬살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 3번. 화자 1과 화자 2, 생원과 이 강민의 대화 지금 묻고 있는데 답은 4번이죠. 이것도 내용 미칩니다. 벼슬길에 대한 얘기는 없고 열심히 잘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4번. 시구에 대한 설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미칩니다. 1번 노대봉사. 그렇지. 이거 뭐 제사 지내라고 내가 저 도망 못 가고 외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감당할 수 없는 착취. 3번. 이 변방은 임금의 교화가 미치지 못한다. 자, 그 다음 4번. 많은 군정 안보하고 백골 도망 원통함 풀고 돼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갑산수령. 그죠? 우리 갑산수령이 아니라 누구였죠? 부청이었지. 그지? 부청수령이 어떤 정치를 예찬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가를 바탕으로 나라를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자, 그쵸. 이게 둘 다 지금 뭐 고전문학이지만 사뭇 색깔이 달라요. 그지? 왜냐하면 지금 그 나는 정극인의 삼춘곡인데, 이거 그야말로 어떤 봄을 맞이하는 즐거움, 양반 가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1번 맞습니다. 그지? 이 자연이 뭐 하나는 어떤 친화의 대상이지만 하나는 뭡니까? 생존의 어떤 공간이죠. 그 다음 2번. 나의 어떤 가랑비, 새우함의 가랑비죠, 가랑비. 그러니까 봄을 맞이하는 즐거움을 주는 반면에 이 다해도는 엄청난 삶의 고통이다. 그렇지. 3번. 나의 화자가 봉대에 올라서 잘 바라본 자연은 아름다운 곳이지만 다는 어떻다? 죽을 뻔한 곳이지. 그죠? 그 다음 4번. 나의 공명은 자연과 대비되는 속세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지만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실제로. 근데 다의 좌수별감은 사람들 건강한 삶에 대해 아니야. 옛날에 우리 집안들에도 잘 나갈 때에도 좌수별감 했었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사대부들에 대한 품격 이게 왜 들어가요? 답은 4번이죠. 그치? 자, 그 다음에 6번 나다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찾아야 되는데 애매하면 무슨 법? 서리법. 그치? 고전시가 애매하면 서리법. 그치?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이 보기를 바탕으로 이제 ABCD에 대해서 이해해달라고 했었죠. 답은 당연히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유배를 가는 게 겪은 시간 없습니다. 한번 내용 미쳤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 가나다에 대한 설명을 접수한 건데 답은 지금 좀 싱겁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다는 바로 뭐냐면 부정적 상황에 대처하는 어떤 태도가 나타나 있죠. 그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정적 상황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뭐합니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데 반해서 다는 견디다 못해 결국 뭐하게 됩니까? 이 부정적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의 답은 3번인데 이건 뭐 감민과와는 상관없는 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디귿 보시면 가까이 오라 죽음이 어떻게 가까이 와요? 무엇에 무슨 와? 추상의 구체화 그렇게 봐야 되겠지, 그지? 시간을 공간으로 변형시켜 사건의 역동성을 보는 것들. 시간을 공간으로 변형시킨 대표적 사례가 여러분들 이번에 그 EBS 교재에 용비어천가 있지 않아? 있을걸, 그지? 용비어천가 마지막 장을 보면 천세우희라는 표현이 나와요. 천세는 천년입니다. 우희는 위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천년 위가 어디 있겠어? 당연히 천년보다 전이겠지.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시간을 무슨 개념으로? 공간 개념으로 변형시킨 거에 해당됩니다. 자, 어쨌든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10번의 답은 뭐가 됩니까? 4번이죠.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방법을 제시하는 건 B가 아니라 누구죠? A지. 물론 그게 아무 짝에 소용없는 얘기라서 문제지. 그지? 자,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맨 마지막 지문이 바로 뭐냐면 123쪽의 과학기술 지문이죠. 요거. 자, 이거 문단 앞에 1, 2, 3, 4번 매겨보시면은 단락이 모두 몇 개라는 거? 5개라는 게 보일 거야. 그치? 과학기술 지문도 구조독해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과학기술 지문일수록 이거는 하나의 완벽한 설명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구조를 좀 파악해야 되냐면 핸드폰 같은 거 구입하시고 나서 문제 생겼을 때 사용 설명서 찾아가야 되잖아. 그치? 그 목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거 물론 예전에 내가 아는 선배분 한 분은 좀 특이한 분이어가지고 그 양반은 무슨 물건을 사건 간에 사용 설명서를 막 정독을 하거든, 며칠 동안. 그치? 이상한 분이고 그분은 보통은
목차를 보고 필요할 때 그냥 찾아 읽어도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얘도 한번 보시면 문장이 모두 5개인데 우리 끊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맥락을 보면 흐름이 보여. 자, 이 단락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사람은 대사량을 충족하기 위해 라고 되어 있죠. 대사량 끊어주시고요. 자, 앞에 1단락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대사량에 대한 소개야. 맞잖아. 그지? 이 단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야, 대사량 자체에 대한 얘기는 1단락에서 다 끝났으니까 요거 충족하려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게 2단락이거든. 이해되지? 그죠? 그 정도 눈치는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 3단락 봅시다. 3단락. 아, 진짜 고마운 지시어가 있다. 이와 같이. 그죠? 이게 대놓고 누구 가리키는 거야? 2단락에서 이런 얘기 했어. 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주는 거죠. 봅시다. 사람은 이와 같이 영양소의 산화를 통해 생성된 에너지 끊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앞에 2단락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야 돼?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영양소의 산화. 맞습니까? 자, 거꾸로 역추론 해봐요. 1단락은 뭐에 대한 소개라고? 대사량. 대사량이 뭔지. 맞지? 2단락은 뭐에 대한 얘기다? 에너지를 뭐로 만든다? 영양소의 산화를 통해. 맞지? 그죠? 자, 그 다음에 4단락 봅시다. 4단락 첫 번째 문장. 몸에서 생성된 열 일단 끊어주시고요. 열 얘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앞에 3에서 나왔을 거야. 그지? 체내 깊은 곳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생성된 열이 피부를 통해 방출되기 끊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글의 사용 설명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지금 그 1단락은 뭐에 대한 얘기다? 대사량에 대한 대사량에 대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락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영양소의 산화가, 그죠? 영양소의 산화가 뭘 만들어낸다?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3단락은 요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든 뭐로 바뀌어야 돼? 열로 바뀌어야 돼. 맞잖아. 그지? 그 다음에 4단락은 요 열을 갖다가 뭐 하는 거지? 요 열을 방출하는 일이란 말이야. 이해되지?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자, 그 다음에 5단락 보니까 인체는 온도에 민감하여 라고 하면서 이 열 방출과 관련된 온도, 즉 체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지금 띄고 있는데 어쨌든 대사량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대사량과 관련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며 그 에너지가 나중에 어떻게 열이 되고 그 열이 어떤 식으로 방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체온과 어떤 관련이 있다. 이런 형태의 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들. 진짜 아닌지. 틀리면 고치면 되지. 그치? 자, 1단락에 번호 좀 매겨볼게요. 자, 1단락에 문장 번호 매기면 자, 이거 몇 번까지 매겨지냐면 6번까지 매겨지거든. 자, 번호 매기셔봐. 자, 6번까지. 자, 6번까지 다 매겨져요? 그럼 바로 빨리 갈게요, 여러분들. 자, 2번 문장 보세요. 2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인체 필요한 에너지 끊어주시고요. 인체 필요한 에너지 끊어주시고요. 자, 끊어준 부분까지 앞에 1번입니다. 1번엔 당연히 무슨 얘기가 있을까? 인체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거 2번 받아서 계속 믿고 갈게요.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을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끊어주시고요. 하는데 앞이 중요하다, 뒤가 중요하다. 뒤가 중요하지. 하는 데는 한다. 플러스 그런 데니까. 그지? 봅시다. 대사량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기초 대사량과 끊어주시고요. 이거 설명문이니까 이거 다 끊고 가야 돼. 헷갈리면 안 돼. 운동과 일 등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활동 대사량의 합이다. 자, 그래. 2번 문장에서 우리 많은 걸 얻었어요. 인체에게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대사량이라고 한다. 근데 대사량은 뭐 플러스 뭐다? 기초 대사량 플러스 활동 대사량. 됐습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 패스하고요. 4번 문장 볼까요? 보통 체중이 무거울수록 기초 대사량이 크지만 끊어주시고요. 역적 D가 중요하니까 밑줄 끊고 갑시다. 단위 체중당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작을수록 크다. 이런 거 딱 봐도 이거 내용이 시에서 100% 나올 것 같지. 그지? 자,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 잘 보시면요. 6번이 갑상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살짝 바뀌어서 5, 6번은 뭐에 대한 거냐면 갑상선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참고로 6번을 그냥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5, 6번 중에서 얘가 마무리 문장이니까. 6번 미술 봅시다. 갑상샘 항진증은 기초 대사량이 커져서 갑상샘 저하증은 기초 대사량이 작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병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 예상이 맞았네. 일단락은 대사량에 대한 얘기 맞아. 대사량이 에너지라며. 다만 이게 뭐와 뭐로 결합되어 있다? 기초 대사량 플러스 뭐라는 거? 뭐였죠? 활동 대사량 맞나? 그지? 활동 이렇게 연결돼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밑줄 걷던 게 바로 뭡니까? 대사량이 체중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그 갑상샘이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데 이해하면 안 돼? 이걸 읽고 나서 이해돼 미친 거야 그죠? 이걸 왜 이해를 합니까? 이렇게 끊어놓고 문제가 요구하면 그때 뭐 해보거든요 빠르게 찾아보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락은 그러면은 이제 좋아 대사량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에너지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보니까 아마도 영양소가 뭐하면 산화하면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일 것 같아. 쓱 봐봐요. 2단락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싫어할 만한 것들 다 갖추고 있지. 686kcal 그지? 400도씨 그지? ATP 막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영양소가 산화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단락이야. 그러니까 매우 내용이 어떨까? 구체적이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딜레마가 생기거든? 뭐냐 봐봐요. 이거 꼭 읽어야지 이 글 이해되나? 아니잖아. 그지? 저기 청소년을 위한 그 교양 수업이야. 여러분이 쭉 앉아있고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의사인데 와가지고 뭐 이걸 막 설명을 해요. 그럼 애들이 막 졸려가면 졸지 마세요. 이건 몰라도 돼. 자, 어쨌든 뭐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럼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응.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가장 천대받을 단락이 누구냐면 몇 단락이다? 2단락이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능 문제면 여기서 뭘 내야 돼? 문제 내야 돼. 맞잖아요. 수능이면 몇 문제 낼 수 있어? 최소 3문제에서 몇 문제까지? 5문제, 6문제까지 낼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수능 지문으로 사용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100% 문제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고 가지 못하게끔 어떻게 해서든 발목을 잡아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적성이면 얘기가 달라지지. 이게 다 해서 몇 문제 냈거든? 2문제. 그죠? 많아봤자 3문제.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그 2단락에서 우리가 좀 봐야 돼.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예시는 다 빼더라도 알고는 가야 될 문장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단락에 그 세 번째 문장 보세요. 세 번째 문장이 뭐냐면 이러한 산화라고 시작하는 문장이거든. 찾았니? 이러한 산화에서 끊어주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산화니까 산화된다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몇 번에서 1번과 2번에서 한 얘기겠죠. 맞습니까? 그치?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산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산화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게 몇 번부터다? 3번부터다. 이렇게 봐야 돼. 알겠어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저기 밑에서 세 번째 줄 올라가 보니까 반대로 보이나? 보여? 그럼 이게 중요하지. 왜냐면 반대로라는 것은 반면인데 반면 앞뒤는 대등하게 반대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기점으로 두토막 나잖아. 무슨 말인지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앞에서 끊어지거든, 글이. 그래서 거기 밑줄 꺼야 돼, 마지막 문장이라서. 어디냐면 대부분의 과다 영양소는 체내 지방으로 축적되어 체중을 증가시키는 이건 밑줄 꺼야 돼. 우리가 예시는 다 버리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치? 그 다음에 반대로 보니까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먼저 지방을 소모하고 지방이 고갈되면 단백질을 소모한다. 밑줄 끊지마. 뒤에 누가 있어? 그러나 있잖아. 걔 밑줄 꺼야지. 그러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면 인체는 그에 적응하게 되므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도 저하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게 참 딜레마가 뭐냐면 과다 영양소가 들어오면 사람이 뭐 한다는 거야? 살찐다는 거지. 뚱뚱해진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날씬해집니까? 아니,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인체는 또 거기 모여버린대. 적응해버린대.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산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해버린다? 기초 대사량을 뭐 해버린다? 떨어뜨려버리고 신체 기능도 뭐 해버려? 저하되니까 살은 안 빠지고 몸만 허약해지겠지. 그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 안 먹는데 살이 찔 수도 있겠지. 그지? 그겁니다. 그죠? 자,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게 완벽한 글이 되려면 요 뒤에 지금 내가 설명한 예시가 들어가야 돼. 근데 예시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124쪽에 오른쪽에 276번 보세요. 요렇게 나오는 거야. 영양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한다. 말만 보면 병맛이거든. 그죠? 야, 에너지 소모량이 영양 섭취가 부족한데 어떻게 살이 쪄? 그러면 뭡니까? 가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겠지만 분명히 여기 지금 중심 문장에 따르자면 얘는 뭐라고 봐야 돼? O라고 봐야 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3단락도 좀 빨리 갈게요. 3단락에 밑줄 꺼야 될 문장은요 1번입니다. 첫 번째 문장 밑줄 꺼야 돼요. 이유는 알죠? 두 번째 문장이 뭐라고 시작한다? 예를 들어지? 예를 들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문장 밑줄 꺼야 되고요. 첫 번째라서 밑줄 끈 거 아니야? 다음 문장이 예시라서 얘가 중요해서 밑줄 끈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어디 봐야 되냐면 그 다섯 번째 문장이 그러므로거든. 알죠? 그러므로 앞은 원인 뒤는 뭐야? 결과잖아. 그러니까 거기 두 개 밑줄 꺼야지. 그러므로 앞에 문장 볼까?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은 체내의 열을 방출하기 위해 주로 피부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피부 표면적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열을 방출할 수 있으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케이, 됐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사단락도 볼게요. 자, 사단락도 여러분들 어디 무조건 밑줄 꺼야 되냐면 그 사단락의 다섯 번째 문장이 그렇지만이거든. 그렇지만은 역접이잖아. 역접이 나왔다는 건 걔를 기점으로 글이 두토막이 난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앞에 밑줄, 그 문장 밑줄 꺼야 돼. 밑줄 꺼 보십시다. 외부의 온도가 낮을수록 복사로 방출되는 양이 증가하며 피부 주변 공기의 흐름이 빠를수록 대류로 방출되는 양이 증가한다. 그렇지만 외부의 온도가 높을 때에는 대류나 복사로 열을 방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라고 되어 있죠. 계속 밑줄 꺼 봅시다. 이때 피부 표면에서 땀의 증발을 통해 방출하는 비중이 늘어난다. 그래, 요거는 밑줄 꺼야 돼. 그치?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방출하는 메커니즘인데 외부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그치? 그 문제가 여기 한번 찾아봐야지. 이해되지? 간혹 이렇게 수업을 하면 어떤 학생들이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진짜 이거 접속어만 보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말했죠. 이게 비문학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와 목적에 따라서 형식적인 그 템플릿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읽어봐서 얘가 중심 문장이구나 라는 결과나 읽지 않고 접속어들의 연관관계, 지시어 연관관계를 통해서 추론한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시험까지 100일 이상 시간이 남았잖아요. 가차대 기준으로는. 그치?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안목을 좀 키워야지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입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5단락도 보세요. 마지막 5단락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중에서 누가 중심 문장일까? 지금 잘 보시면 세 번째 문장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이 반대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예시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문장이 밑줄 꺼야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 밑줄 끝은 안 끝은 상관은 없어요. 꺼도 상관은 없어. 왜냐하면 어쨌든 뭐 인체는 온도에 민감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이거는 뭐 동물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니까. 그리고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세 번째 문장.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문장과 대등하지만 반대되는 게 반대로라고 얘기하는 몇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이지? 그지? 네 번째 문장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장 보면 털 때문에 땀으로 열을 배출하기 어려운 동물들은 호흡을 통한 열의 방출도 하려다. 중간에 도 있으니까 도는 뭐라고 그랬어? 또 아니지? 그러니까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다섯 번째 문장이 다 대등한 거야. 다 대등한 거야. 다 방출하는 케이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문장이 갑자기 건방지게 아주 싸가지 없이 폐에서 배출되는 공기로 튀어나왔으니까 폐 얘기는 앞에 몇 번 문장이다. 5번 문장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그 5번을 받아서 끌고 가는 게 몇 번인 거야? 6번이지? 그지? 그리고 그 6번을 7번이 사람의 경우도 이러한 통로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7번만 밑줄 끄면 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체온 조절하는 방법은 뭐도 있다. 폐를 통한 호흡도 있더라. 이 말이라는 거지. 그지?
그럼 끝났어요. 자, 그러면 자, 시간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마치도록 합시다. 그렇죠.